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원을 나와가 있습니다. 요즘 이 가찰제라고 하지요. 이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이 영상을 찍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남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 남들이 이 영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자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소나기가 한번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참 날도 화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마치 내가 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나라 보셨나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을 혼자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떠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금융교육, 즉 성매매 합법화 여성이 금융교육,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매매 합법화도 분야가 보통 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또 여성이 금융교육 부분은 정말로 넓고 광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로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얘기를 앞서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회 이 저명인사나 단체들이 이 여성의 돈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 주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참 못합니다만은,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매매와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이 성매매하는 여성은 아주 더럽고 추하다. 그리고 정말 나쁘고 저질이다. 또 그것이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은 참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또 이런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은 믿을 수 없는 여성들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여성이 돈을 체계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이리저리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들이 이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여성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단체나 카르텔들, 특히 최고의 카르텔, 우리나라의 최고의 카르텔은 종교단체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이 뜻과 자신들이 방법을 맞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가 풍성해지려고 하면은 돈이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곳에는 사색도 없고 건전한 상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폐허 속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동과 잣대는 돈으로만이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성매매에 있어서도 여성이 성매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돈 관리를 나무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의 사고방식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자신의 애인이 옛날에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지금 성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자신의 와이프가 옛날에 성매매했다고 해서 지금 성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동거를 하든지 애인으로 있든지 남입니다. 남이 어떻게 돈을 벌든지 말든지 자신이 돈에 대해서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애인도 남이고 동거인도 남입니다. 따라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고와 폭을 넓게 가져가시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남이 돈을 버는데 왜 벌어라 벌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깨끗한 돈이요 이것은 더러운 돈이요 하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인이나 동거인은 남입니다. 그것은 통제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여성이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둥, 또 과거에 성매매를 했다는 둥,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여성들을 보고 성매매한 여성들을 보고 추하니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면서 따지는 것은 그것은 오래된 간섭과 폐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돈에서 피어납니다. 돈에는 깨끗한 돈이와 나쁜 돈이 하는 개별적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적질을 했느니 사기를 쳤느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는 다릅니다. 결혼을 해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남자가 생활비를 벌어주지 않을 경우입니다. 남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해야지요. 물론 성매매를 아니고 다른 어떤 의학이나 컴퓨터나 많은 기술로 있어서 돈을 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초적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어떤 발달된 문화나 교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벌면 더욱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원초적인 기술 위에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이 원초적인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는 원초적인 돈입니다. 남편이 자신이 결혼 상대자가 참 돈을 안 벌어준다. 그럴 때는 여성도 먹고 살아야지요. 또 결혼했을 때는 애들도 있을 텐데 먹고 살아야지요. 굶어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돈을 벌어다 주고 정상적인 일을 할 때는 여성이 굳이 성매매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여자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할 때는 오직 자신이 남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자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자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거느리고 있는 시장 환경 조성자들은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가 손해지요.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20억 벌고 들어가지요. 한 번에 잠자리 하는데 기본 30만 원이지요. 하루에 3번 하면 기본 100만 원이지요. 여러분, 떨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환경 조성자가 뭡니까?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얘기 믿지 마시고 저희 얘기를 들으십시오. 신혼부부, 또 부부든 신혼부부가 아니든 집에서는 가급적 옷을 입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갈 때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도 참 이래 넓은 집에 혼자 삽니다만은 나 혼자 살다 보니까 벗고 삽니다. 집에서는 뭐 내가 벗고 산다고 해서 뭐 어느 뭐라 할 놈도 없고 떠들 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요. 근데 맨몸으로 자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든 나이든 부부든 가급적 집에서 벗고 사세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이 성에 대해서, 즉 성행위에 대해서 절대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이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성행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불리하지 여자가 불리한 거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힘이 남는 것 같아도 한번 쏴버리고 나면 많은 시간이 다시 또 걸립니다. 그러나 여자는 잡기 좋고 놀기 좋기 때문에 남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이라는 것은 마음껏 짜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적게 짜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짜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신이 남자와 남이 남자는 다릅니다. 남이 남자는 죽든 말든 원 없이 짜내면 되지만은 자신의 남자는 원 없이 짜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많은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집안에서 자신이 짝이 걸어오는 성행위에 절대 거부하지 마십시오.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서 요구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거는 너한테는 하는 것이지 자신의 짝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 집안에서 벗고 사시고 애들이 있든 없든 그렇습니다. 애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은 자신들이 서로 교합하고 사랑하고 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놈들은 다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되면 다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깨고 생각을 깨세요. 그리고 활동의 영역도 깨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나 여자나 작은 주머니를 가져야 됩니다. 일종의 큰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벌어오는 생활비입니다. 이 생활비는 다름 아니고 부부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공동의 돈입니다. 이 공동의 돈은 정말로 잘 관리되어야 하고 정말로 잘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작은 주머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이 작은 주머니는 젊고 이쁘고 할 때 내가 빠르게 성매매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라고 했던 바로 그 주머니입니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을 확충하게 되면 이것은 남편이 벌어오는 것과는 돈과는 전혀 다른 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주머니를 확보해야 됩니다. 작은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봉급 외에 다른 어떤 돈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내가 동교육하고 내가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열받은 남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애인과 떡 많이 치시고 사랑하는 부인과 정말로 사랑스러운 부인과 많이 주야로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사랑할 수 있고 박아야 애를 낳을 수 있죠.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물론 뭘 박는지는 이렇게 건설회사에 문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뭔 떡인지는 역시 떡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오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떠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